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5월 18일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힘, 미래의 힘. 이준석이를 잡기 위해서 진중권 플러스 주호영 연합이 떴다 하고 제가 그랬는데요. 방송에 앞서서 고고TV의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고고TV에 형편 되시는 분들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를 좀 내주십시오. 고고TV가 너무나 힘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없이. 후원하시는 분 몇몇에 의지해서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다음은 얼마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고고TV에게 자율구독료나 후원을 해주시면은 고고TV에 아주 큰 힘이 되고 고고TV가 더 이 방송을 매진하고 문재인을 물리치고 우리의 정권을 찾아오고 총선을 압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힘이 됩니다. 부탁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게 갖고 나올 게 아니에요. 주호영이도 갖고 나올 게 아니고 진중권이도 갖고 나올 게 아니고 이낙연이도 갖고 나올 게 아닙니다. 왜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지. 이게 지금 TK 보수 꼴통들의 한계예요. 한계. 이준석이가 지금 일약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1위로 뛰어오르자 나경원이는 망설이고 있고, 근데 나경원이 나와요. 주호영이는 이제 이준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나경원이는 뭐 내일이 또 휴일이고 22일 날 컷오프를 한다 그러고 20일이나 21일 때 출마를 할 건데요. 나경원은 제발 좀 자중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젊은 초선이나 신진 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경원이는 그럼 나경원이는 뒤에서 이준석과 김웅이나 김은혜를 미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나경원의 정치 여정에 도움이 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깟 당대표에서 뭐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대권 주자 관리하는 건데 관리도 못해. 그 중심에는 윤석열과 김종인 씨가 있어요. 나경원이가 관리 못합니다. 찌그러질 뿐이지. 그냥 그 당대표 한번 명망을 얻으려고 대한민국 그 강건한 보수 우파 때 투쟁도 못하다가 합리적으로 변하지도 못했다가 이제 와서 다 망가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해봐야 4년 동안 국민의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다 날라갔잖아요. 뭐가 흔적이라도 남아있습니까? 국민들한테 혐오만 줬지? 김종인 씨뿐이 살아남지 못했잖아요. 국힘 당대표로서는. 그 다음에 이준석이나 김웅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거는 혁신이고 개혁이고 경천 동지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그죠? 대권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아주 촉발을 해버리죠. 국민들은 우르르 국힘을 이준석의 국힘의 당대표 얼굴이 변했고 혁신을 하는구나 하고 일반 시민들은 국힘으로 우르르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그거 자제하고, 김은혜 말이 맞아. 이준석이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다음 주에 컷오프가 22일이지만 이준석이는 무조건 4명이나 5명의 컷오프에 듭니다. 뭐 들 수뿐이 없어요. 안 들면 국힘은 아주 아작이 나요. 국민들한테. 이준석 떨어뜨리고 김웅혁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지금 중건이 말하고 주호영이 말하고 이낙연이 말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게 말입니다. 이준석이가 젠더 갈등을 문제시했어요.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이 집에서 아들보다 발언권이 세. 아들로는 그냥 씩씩하고 딸을 갖다가 패려고만 덤벼들어. 그럼 그 큰 아들로면 나한테 조질나게 맞아버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딸과 즉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여권 신장이 확실하게 된 나라예요. 지금 이 나라는. 그리고 어느 선진국보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게 이 나라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말하면 안 돼요. 오로지 문재인만 차려면 돼. 문재인이 저놈은 괴물이니까. 민주주의 투사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확장자도 아니야. 민주주의를 짜그러들인 놈이 바로 문재인이니까 문재인만 쳐내면 돼 하는 거예요. 젠더 갈등이 폭발한 것은 오래됐어요. 그게 일반 공무직 9급, 8급 또는
그 5급까지도 여성의 진출이 확실해요. 근데 사기업 쪽으로 가면 안 그렇죠. 그렇죠. 사기업 쪽으로 가면 여성들이 고위직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기업은 100% 능력으로 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공직사회에 진출해서 시험은 잘 보는데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섬세함과 그죠? 여성들의 그 꼼꼼함을 갖다가 잘 발휘하는 건 맞는데 큰 사고의 틀에서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국가 조직이나 개념이 조금 부족하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 갖고 나온 게 2030에서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너무 치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남성도 문제가 있지 뭐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죠? 그 남성과 여성이 경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은. 근데 젠더 갈등에 의해서 여성이 남성을 너무 공격하고 남성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게 지금 이준석의 논리예요. 그걸 진중권이가 받아가지고 준석이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여성 혐오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여성 무시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진중권 이놈의 말이야. 이 평론을 하는 놈이 평론을 놀이문화로 봐. 놀이문화. 유희로 본다고 진중권이는. 깊이가 없어요. 진중권이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이준석의 말을 끼워가지고 여성 페미니즘 뭘 경멸했다. 이준석이가. 여성을 경멸했다. 여성을 혐오했다. 이런 식으로 달려들으니까 이준석의 인기는 더 올라가지. 정상적인 여인이라면은 중건이 얼굴이 좋겠어요. 이준석이 얼굴이 좋겠어요. 정상적인 여인이라면은 합리적인 여인이라면은 중건이 말빨이 세겠어요. 이준석이 말빨이 합리적이고 세겠어요. 이준석 성이에요. 완벽한 성이에요. 근데 이놈이 좀 할 일이 없거든. 중건이가. 그러니까 준석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바보 이래. 네가 바보야 임마 중건이 네가. 응? 이놈이 또 무슨 말을 했지? 이준석은 구름에 둥둥 떠다니네. 개들이 어딨어? While you can? 바보. 준석이 아니라 중건이 네가 바보야. 60살 먹은 꼰대. 60살 먹은 꼬마. 중건이는 꼬마예요. 꼬마. 그게 말은 현란하게 하고 미약이란 거 했다 그래가지고 말은 현란하게 하고 말이지 궤변을 틀어놓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중건이한테 칭찬할 건 하나. 문재인을 조잘하게 친 거. 진보 중도층을 갖다 문재인으로부터 이탈시킨 거에 요만큼 영향을 미쳤으니 인정. 근데 이 중건이가 말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나 나는. 솔직히. 재미가 없어. 오히려 서민이가 아마 하는 말이 더 재미있고 빠락독서가 강하고 웃어. 나는 서민이가 하는 말을 보면 아주 생으로 날로 유식한 척하고 서민이가 방송을 하죠. 중건이 이놈은 항상 말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척을 해요. 근데 중건이만큼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세고 셌다 이거죠. 근데 이놈은 평론이 지 직업이에요. 그리고 오만들 다 끼어드는데 이준석이 대 중건이의 이 전투는 완성이야. 준석이가. 응? 중건이 너도 말 좀 골라서 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니? 너하고 준석이하고 20살 차이 나지 않니? 네 놈아 중건이 네 놈이 옛날 같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임마 20살 때 그랬으면 이준석 같은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건이 놈이 꼰대질을 하는 거야. 아씨 내가 준석이보다 나이도 20살이 많고 나 대학 교수도 했는데 그게 진짜 바보가 너야 임마 중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준석이하고 애정어린 관계로 말해 설전을 하는 것이. 그냥 이준석이가 이제 진짜 당대표 될 확률이 있다니까요? 꽤 있다니까요? 60% 이상이 지금 80% 이상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 중건이가 막 이준석이 와 국힘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 곧 집권당인 당대표가 돼? 와 큰일 났다. 계속 중건이가 그냥 준석이 공격하는 거야. 눈깔이 돌아간 거야 지금 중건이가. 응? 자 이게 이런 문제인데 지금 60살 꼰대 꼬마 60살 꼰대인 꼬마가 중건인데 또 60살 먹은 꼰대가 또 태어나와. 그게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와.
70살 먹은 꼰대가 태어나와. 80살 다 된 게. 그게 누구야? 이낙연이라는 꼰대가 또 태어나와. 아주 재미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응? 이 중건이도 강남역 살인사건, 주호영도 강남역 살인사건, 이낙연이도 강남역 살인사건을 갖고 나오죠, 지금? 미쳤어. 도대체 논거적으로, 논리적으로 준석이한테 도저히 못 이겨. 주호영이하고 이낙연이가, 아이고, 진중건이가 저렇게 까니까, 진중건이가 유식자니까, 평론가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엎어봐? 엎였는데, 어떻게 되죠? 곧, 6월 초면은 말이죠. 5월 말이면 6월 초면은 국힘 쪽에서 당대표 토론이 공중파로 방송됩니다. 주호영이 이준석이 잘못 건드렸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갖고 나오면서. 허벌나게 깨질 거예요. 그때 토론 보세요. 주호영이가 이준석한테 허벌나게 깨질 거예요. 꼰대로서의 진면목이 나올 거야. 주호영이가. 나 주호영이 좋아해. 신사 스타일이라서. 그만해. 주호영이도. 그거 당대표 해가지고 너는 잘못하면은 주호영이는 이때까지 그 신사적으로 조용조용한 살아온 그 인격에 홍준표하고 안철수 때문에 너는 주호영이는 말이야 좀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정치 역사적으로 너는 희대의 그 땡땡땡으로 마감할 줄 몰라. 조심해. 주호영이는. 주호영의 철학과 인문사회과학적인 사회적인 성찰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강남역 살인사건이 뭐예요? 조현병, 정신분열자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난자한 사건이죠. 그죠? 그럼 여성이 피해자니,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여성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남성보다, 무력에, 폭력에 약하고 또 무력과 폭력과 공포에 남성보다 더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맞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죠. 준석이나 고고티브이나. 근데 그 살해한 그 친구가 걔가 뭐였죠? 정신분열이고 또 조현병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더라. 몽상이 있었다. 망상이. 그래서 여성이 잠재적으로 그 친구 조현병 환자는 보면은 여성이 우리보다는 남성보다는 나보다는 그 친구보다는 약하다. 그걸 그 타켓으로 고른 거죠. 그 여성 혐오 사건이 아니죠. 그걸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게 표창원이가 프로파일러라 그러잖아요. 민주당 초선안에. 꼴통 새끼. 표창원이가 맞아요. 피의자의 정신질환 경력 등 여성 혐오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내버렸고 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러가 뭐라 그랬어요. 피의자를 면담해 보니까 조현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편집성 분열 증세가 정신분열증이 너무 심각해서 피해 망상의 수준이 거의 현실을 구분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 피의자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감에서 해서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여성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난리가 났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좌파나 문시족들은 일베 프레임, 극우 프레임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일베 극우 프레임이야. 저도 그때 강남역에서 스티커 붙이고 그럴 적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수만 명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조현병 환자가 약한 자를 살해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난하고 빈궁하고 삶이 열악한 자들이 살해를 많이 이루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죠? 그러면 가난하고 그죠? 생활이 열악한 사람이 전부 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다 범죄자냐 이 말이죠. 잠재적 범죄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은 명확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주호영이가 끌고 나왔다 이 말이죠.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슬픔이다. 이거 이준석 경영한 거죠. 그죠? 우리 사회 여성들과 함께 한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여성을 겨냥한 반인륜적 사건이다. 단지 여성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슬픔이다. 응? 이대남 이대녀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해야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다. 차별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 주호영은 노력하겠다. 님끼리 제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죠. 아니 이게 무슨 여성 혐오 사건이냐 이거죠. 주호영이가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고 묻지마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다가 사회 현상이나 남성의 현실이나 여성의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성찰도 없다가 이준석이가 갑자기 당대표 적합도 1위로 올라가고 나경원이하고 지는 그냥 TK 국힘 권리당원의 표를 분산하는 해서 가져가는데 이준석이는 제3지대 그죠? 권리당원의 일반 시민의 30%에다가 또 권리당원의 30%만 갖고 오면 이준석이 이기니까 이준석을 겨냥하기 시작한 거야 주호영이가. 이 한심한 놈아. 허블나게 깨질 거야. 주호영이는 이준석한테 토론 붙으면은 차라리 주호영이는 이런 말을 안 갖고 나오고 그냥 쩝쩝대고 있으면 돼. 문씨같이. 이걸 얘가 또 공론화를 시켜버렸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레벨업 단계가 들어가요. 이제 토론 붙으면. 이준석이는 자기가 말한 중에 여성 혐오 발언도 하나도 안 했고 근데 그 강성 우파 유튜버라든가 또는 좌파들이라든가 진중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 준석이는 여성 혐오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실을 지금 주호영이가 들고 나온 거야. 허블나게 깨질 거야 주호영이. 이낙연이도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표 이준석, 대선 후보 윤석열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애들이에요. 이낙연이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나와. 이낙연은 늘 말을 하죠. 강남역 살인사건 오죽이다. 여성 혐오를 인식하는 사건이다. 어이 할아버지 낙연이 어이 할아버지 그럼 남자가 죽는 건 어떻게 되나? 여성에 의해서 남자가 죽는 건 어떻게 되나? 말하기도 싫지만은 그건 남성 혐오로 살인 사건인가? 세상의 여성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딸이고 우리 이모고 이렇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 혐오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혐오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호영이하고 이낙연이하고 진중권이라는 이 꼰대들이 진중권 꼬마 꼰대 60살 먹은 꼬마 꼰대가 여성 혐오 사건으로 들고 나와. 이게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미래로 가자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5년 전에 그 사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이런 꼴통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건이 없어도 돼. 민이 있잖아 서민이. 그 해학적으로 말이야 못생겨가지고 매주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재밌어. 빨아줘서 팍팍. 뭘 낙연이하고 주호영이가 말이야 강남역 사건은 여성 혐오 살해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임마 안 되는 거야. 낙연이하고 호영이는 뭐를 해야 돼? 김부선을 갖다가 좀 변호해. 무상으로 성착취 한 이재명을 쫑격해봐 임마. 그거야말로 여성 혐오죠. 이재명이하고 같은 부류야 이놈 새끼들이.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의 후원과 자율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힘!